정원은 헤라의 드레스룸을 정리하며 규칙표를 바꿔 달았는데요. 색상별 소재별이 아니라 사람별 약속별로요. 물건은 주인을 거울처럼 만든다는 메모를 보며 헤라는 눈썹을 올렸습니다. 내 물건은 내가 정하죠. 정원은 싱긋 웃으며 그래서요. 한영순과 한혜라가 다른 사람인지 드레스룸이 먼저 알아듣게 만들고 싶었거든요 라고 답했는데요. 말은 공손했는데 칼날이 들었더라고요. 세훈은 그날 저녁 에메랄드 사건의 전말을 두고 고민했습니다. 어머니 말과 아내 말이 정반대로 들렸고 두 말 모두 자신이 더 배려했다는 논리로 포장돼 있었거든요. 세훈은 결국 기준을 바꿨습니다. 누가 더 일관되게 말하는가. 어머니의 말은 그날그날 판을 관리하는 논리로 움직였고 정원의 말은 어딘가 조금씩 엇나가지만 같은 질문으로 되돌아오고 있었어요. 세훈 씨, 우리가 사랑이라 부르는 건 결국 서로의 기준을 공유하는 거더라고요. 정원의 그 말이 머리에 남았습니다. 그 시각 영채는 태석에게서 조건부 합류 확답을 받고 디자인실 출근 복장을 챙겼는데요. 건양의 디자이너가 되고 싶다는 욕망은 순수했고 정원의 노트를 내 것처럼 보이게 하겠다는 계산은 노골적이었습니다. 태석은 말로는 엄격했지만 속으론 유연했어요. 능력은 어디서 왔는지가 아니라 어디로 가느냐가 중요해. 영채는 그 문장에 희망을 받고 동시에 거래의 가격을 직감했습니다. 내가 넘어야 할 첫 관문은 헤라가 아니라 정원의 이름 자체라는 걸요. 디자인실 아침 회의에서 첫 불꽃이 튀었습니다. 패션 본부장이 된 정원은 신입부터 시작하겠다고 선언했는데요. 그 말이 오만이 아니라 자신감으로 읽히게 만드는 게 정원의 재주였습니다. 직함은 회사가 주는데요. 실력은 내가 증명해야죠. 팀원들은 박수를 쳤고 그 순간 영채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오늘부터 같은 팀이네요. 정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 하나를 가리켰습니다. 여긴 주영채 씨 자리예요. 서류상 이름대로요. 영채의 시선이 흔들렸고 팀장은 눈치를 봤습니다. 그 사소한 호칭 전쟁이 하루 내내 공기를 갈랐습니다. 점심 무렵 헤라는 윤비서에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정원 씨가 규칙을 바꾸고 디자인실에서 이름 표기 원칙을 밀고 있습니다. 헤라는 낮게 웃었는데요. 그 아이는 늘 질문으로 칼을 만들지. 그리고 직접 디자인실을 찾았습니다. 패션 본부장은 신입부터, 며느리는 위계부터, 사람은 이름부터. 헤라의 세 마디에 방의 온도가 달라졌고 정원은 대답 대신 컬러칩을 순서대로 놓았습니다. 어떤 자격으로 오셨는지 컬러가 말해주네요. 한영순, 한혜라, 그리고 엄마. 헤라는 한 박자 쉬고 속삭였습니다. 한 번만 더 선을 넘으면 정리할 거야. 정원은 웃으며 정리는 제가 특기인데요 라고 받아쳤습니다. 회의실 바깥에 있던 세훈은 이 짧은 공방을 듣고 말없이 돌아섰습니다. 둘 다 잘 싸운다. 그런데 오늘은 누가 더 많이 숨었지? 그날 오후 주하늘은 검찰에 프린터 로그 각본 원본 감정 보완서를 제출했는데요. 더 크라운 캐피털 내부 장비와의 일치 가능성이 높다는 중간 소견이 붙어 있었습니다. 구 실장은 언론 대응을 정리하며 외부 조작서를 띄웠고 황 실장은 기업 보안 논리로 자료 봉인을 밀었습니다. 하늘은 침착했어요. 증거는 오래 걸어도 한 번 고정되면 안 빠져요. 세미는 하늘의 손에 따뜻한 커피를 쥐어주며 말했습니다. 기다리는 것도 증거예요. 사람이 지켜주는 시간이 기록을 설득하거든요. 세미의 말은 가볍지 않았습니다. 그 말이 하늘을 하루 더 버티게 했으니까요. 저녁 차기범과 조미향은 변호사와 재심 전략을 맞췄습니다. 보수적으로 가면 길고 정면으로 가면 아플 거예요. 변호사의 말에 미향이 먼저 끄덕였는데요. 우린 늦었지만 도망치진 않기로 했어요. 기범은 하루에도 몇 번 흔들렸지만 미향의 묵직한 상식이 그를 붙들었습니다. 여보, 용기는 고함이 아니라 오래 서 있는 거더라고요. 밤늦게 태석은 세훈을 불렀습니다. 아내가 회사에서 이름 싸움을 시작했다더구나.
세훈이 담담히 답했습니다. 이름 싸움이 맞아요. 회장님도 회사 이름 지키려 싸우시잖아요. 태석은 피식 웃었는데요. 말 잘한다. 세훈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와 아내 중 누가 맞느냐가 아니라 누가 덜 숨기느냐로 보겠습니다. 태석의 눈빛이 짧게 흔들렸습니다. 덜 숨기는 쪽이라는 기준은 숫자보다 까다로운 저울이었거든요. 다음 날 디자인실 프레젠테이션에서 정원과 영채가 같은 테마를 내놨습니다. 빈티지 에메랄드와 가상의 유산이라는 제목만 달랐고 노트의 주요 장식 결선 스티치 드로잉은 유사했는데요. 팀이 술렁이는 사이 정원이 먼저 말했습니다. 영채 씨, 제 노트에 첨삭한 흔적까지 옮겨오셨네요. 제가 실수로 바꿨던 스티치 각도까지요. 영채가 표정을 지우며 웃었습니다. 영감의 출처는 비밀로 하는 게 업계 룰 아니에요? 정원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차용이고요. 이건 위조죠. 플로어가 한순간 얼어붙었고 그때 헤라가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결과만 보자. 누가 더 설득력 있는 완성본을 가져오나. 정원은 팀에게 공개 피드백을 요청했고 영채는 태석 라인 디렉터들을 개별 포섭하기 시작했습니다. 방식이 달랐고 둘 다 영리했어요. 차이는 속도와 신뢰였는데요. 정원은 느리지만 팀을 설득했고 영채는 빠르지만 위를 설득했습니다. 클라이맥스 하나가 점심 직후 터졌습니다. 내부 익명 게시판에 패션 본부장의 신입 선언 쇼인지 진심인지라는 글과 함께 에메랄드 사건의 사진이 올라온 겁니다. 쓰레기통 속 보석 사진과 누가 버렸나라는 조롱 섞인 문장들이 난무했고 조직은 순식간에 편 갈림 구조로 흔들렸습니다. 세훈은 즉시 게시판 운영팀에 원본 IP 추적을 지시했고 IT팀이 뽑아낸 번호는 의외였습니다. 구실장팀의 서브 계정이었거든요. 세훈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가정과 회사의 싸움을 외부 손이 키운다. 그날 저녁 한혜라는 정원을 따로 불렀습니다. 너 내 말투를 닮았더라. 정원이 웃으며 답했어요. 같은 문장을 매일 들어와서요. 정리는 내가 한다는 문장요. 혜라는 숨을 한 번 고르고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내가 너를 지켜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 근데 지키려면 먼저 내가 누구인지 너 입으로 세상에 말해. 정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아직 제 순서가 아니에요. 지금은 제가 만든 결과로 말할게요. 혜라는 잠시 침묵하다가 아주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대신 내 옷장은 내가 건드리지 마. 둘은 동시에 웃었는데요. 웃음 뒤에 같은 피로가 앉았습니다. 이틀 뒤 공개 PT에서 정원은 약속을 입는 옷 컬렉션을 내놨고 영채는 유산을 재현한 옷을 내놨습니다. 심사는 박빙이었고 최종 질문이 핵심을 갈랐습니다. 이 디자인이 당신의 것임을 증명할 수 있습니까? 정원은 스케치의 수정 전 히스토리, 실패 시뮬, 동선 노트를 꺼내며 틀렸던 흔적이 제 것입니다라고 답했고 영채는 완성작의 품질납기 수익 시뮬을 제시하며 결과가 제 것입니다라고 밀었습니다. 경영진은 수익에, 현업은 과정에 손을 들었고 세훈은 균형을 택했습니다. 양쪽 라인 모두 파일럿 출시. 단, 출처 표기 원칙과 제작 윤리 가이드라인은 본부장 권한으로 엄수. 박수 속에서 영채의 얼굴이 굳었고 태석은 미소를 감추지 않았습니다. 둘 다 써서 판을 키운다. 그게 그의 특기였으니까요. 같은 시각 검찰로부터 추가 소환장이 나갔습니다. 대상은 구 실장과 황 실장. 황 실장은 협조 프레임으로, 구 실장은 오해 프레임으로 방어했고 난숙은 침묵으로 버텼습니다. 하늘은 마지막 못질을 준비했어요. 프린터 로그와 폐기물 반출, 그리고 병원 보관고 CCTV 3개가 같은 시각대를 가리킨다. 세미가 낮은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느낀 공포의 시간도요. 하늘은 세미를 바라봤고 세미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죽었고 누군가는 살았어요. 그 사이에 기록이 있고요.
밤, 영채가 정원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우리, 왜 여기까지 왔을까? 정원은 차를 내주며 앉혔어요. 영채는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조용히 꺼냈습니다. 엄마가 늘 아무 일도 없었다고 했어. 근데 내가 보니까 너무 많은 일이 있었더라. 정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상이 알아줄 때까지 기다리면 사람은 금방 무너져요. 우리부터 알아주자요. 영채가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내가 나여야겠다. 정원은 손수건을 건네며 웃었습니다. 이름으로 시작해요. 그 다음 날 또 하나의 클라이맥스가 터졌습니다. 조미향이 기자에게 짧은 인터뷰를 했거든요. 저는요, 큰 소리 칠 자격은 없지만 한 가지는 알겠어요. 사람이 거짓말하고 살면요, 집이 삐걱여요. 오늘은요, 삐걱이는 소리라도 내보려고요. 그 인터뷰는 거대한 폭로도 화려한 문장도 아니었는데요. 오히려 그래서 강했습니다. 상식이 스크린을 점령할 때 권력의 언어는 한순간 둔해지니까요. 결정적인 반전은 의외의 인물에게서 왔습니다. 노민구가 정원의 과거팀 프로젝트 파일 일부를 온라인 포트폴리오에서 복구해 링크를 보냈거든요. 정원 씨, 이거 내가 예전에 같이 했던 거. 내 손글씨 코멘트 남아있더라. 민구는 평소 조건에 약한 인물로 기억됐지만 이번에는 맑았습니다. 그 파일이 정원의 과정의 증거에 마지막 퍼즐을 채웠고 영채도 그 링크를 조용히 저장했습니다. 이건 정원 거 맞네. 인정은 패배가 아니라 출발이었거든요. 인정하는 사람이 커지고 부인하는 사람이 작아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마지막 장면은 조용히 닫혔습니다. 헤라가 빈 드레스룸에서 에메랄드 케이스를 다시 열었다 닫았습니다. 보석은 내가 버렸고 말은 내가 버렸더라. 헤라는 스스로에게 중얼거렸고 휴대폰에 짧은 문장을 썼습니다. 내일 공개 인터뷰. 한영순으로 말하겠습니다. 전송 버튼을 누르기 전에 헤라는 정원에게 메시지를 하나 더 보냈습니다. 내가 먼저 말문을 열게. 넌 내 이름으로 끝을 맺어. 정원은 답장을 보냈습니다. 여기까지 오게 해줘서 고마워요. 근데 엄마, 내 옷장은 내가 정리할게요. 헤라는 미소를 삼키며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두 사람의 말이 드레스룸에 오래 떠 있었고 낡은 규칙표는 조용히 접혀 서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내일의 예고가 한 줄로 찍혔습니다. 거짓말은 여기까지였고요. 이제부터는 이름이 말합니다. 누구의 이름이 먼저 울릴까요? 한혜라일까요? 한영순일까요? 아니면 차정원일까요? 단 하나 분명한 건요. 같은 사건을 두 개의 이름으로 설명하던 시대가 끝나고 한 사람의 이름으로 책임지는 시간이 열리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 시간은 아프겠지만 오래 견딜 수 있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말이 제자리로 돌아가고 있었으니까요. 질문은 하나로 좁혀졌습니다. 이름으로 책임지자고 선언한 다음 날 누가 먼저 말문을 열어야 균형이 무너지지 않을까요? 아침 8시 한혜라가 한영순 이름으로 인터뷰를 시작했는데요. 시작부터 변명 대신 사실 나열로 들어갔습니다. 결혼과 이혼 사이의 공백, 아이를 두고 떠난 선택, 재혼 과정에서 생긴 권력의 유혹까지요. 틀렸다고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고치겠습니다. 간단한 문장이었는데 듣는 사람의 어깨가 먼저 내려가더라고요. 기자가 가장 먼저 고칠 게 무엇이냐고 묻자 한혜라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차정원을 내 뒤에 세우지 않겠습니다. 옆에 세우겠습니다. 그 말이 전파를 타는 순간 건양 내부 메신저가 술렁였고 더 크라운 캐피털에서도 알람이 쏟아졌습니다. 정원은 방송을 보면서도 흔들리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옆에 선다는 말은 따뜻했지만 누군가에겐 또 다른 틀일 수 있거든요. 정원은 손바닥을 펴고 스스로에게 되뇌었습니다. 이름으로 선다. 이름으로 걷는다. 오늘은 그 약속을 지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출근길에도 기자들의 질문을 피하지 않았는데요. 패션 본부장으로서 오늘은 무엇을 하느냐는 질문에 정원은 짧게 답했습니다. 약속한 일정을 지키겠습니다.
오늘은 제작 윤리 가이드라인을 공표합니다. 누군가가 가면을 썼다고 외치자 정원은 고개를 숙이지도 과장해서 웃지도 않았습니다. 가면은 제가 벗겠습니다. 다만 타인의 얼굴을 벗기진 않겠습니다. 그 정도 선 긋기가 조직엔 오히려 명확한 신호가 됐습니다. 같은 시각 주영채는 차 안에서 한숨을 내쉬고 있었습니다. 공난숙에게 연락하지 않은 지 사흘째였고 휴대폰 화면의 엄마 표시는 묵직한 돌처럼 가슴을 눌렀습니다. 영채는 정원에게 짧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오늘 내 옆에 설 기회가 있으면 알려줘. 정원은 바로 답했습니다. 오후 2시 제작 윤리 공표. 함께 서요. 이름대로 호명할게요. 주영채 디자이너. 디자이너라는 단어가 영채의 호흡을 바르게 만들었습니다. 자리를 훔치는 대신 자리를 만드는 편을 택해보자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한편 주하늘은 검찰청 대기실에서 감정 최종본을 전달받았습니다. 프린터 패턴, 폐기물 반출, 보관고 접근 로그가 같은 시간대를 가리킨다는 결론이 깔끔하게 정리돼 있었고 보조 증거로 와인병 파편에서 검출된 특정 성분까지 붙어 있었습니다. 하늘은 즉시 변호사와 공유하며 말했습니다. 이제 사람의 말이 아니라 시간의 말로 설명할 수 있어요. 진세민은 간단히 손을 잡아주고 물러섰습니다. 끝까지 밀어 넣으세요. 저는 대기실을 지킬게요. 세미의 조용한 동맹은 하늘에게 과장된 용기보다 깊은 체력을 줬습니다. 진태석은 다른 계산을 시작했습니다. 이사회 자료에 양라인 파일럿성과 수치를 추가해 여론의 초점을 생산성과 매출로 돌리려 했고 언론팀에게 감정을 둔해주는 숫자를 흘리라고 지시했습니다. 황 실장에게는 내부 고발자 대우를 미끼로 들이대며 구 실장의 위치를 흔드는 카드도 올렸습니다. 둘 중 하나는 배를 타야 한다. 먼저 타는 쪽을 살려라. 냉정했지만 이번에는 균형점이 희미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외부의 기록이 안쪽의 균열과 정확히 맞물리기 시작했으니까요. 오후 2시 디자인실 오픈 회의실. 정원은 제작 윤리 가이드라인을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첫째, 출처 표기는 의무입니다. 둘째, 실패 기록은 자산입니다. 셋째, 실력은 결과와 과정 두 축으로 평가합니다. 마지막 조항을 읽으며 정원은 말끝을 아주 잠깐 멈췄습니다. 넷째, 이름으로 일하고 이름으로 보상받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고 주영채가 들어왔습니다. 정원은 준비해둔 호명대로 말했습니다. 주영채 디자이너, 보조라인 공저 표기 동의서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고 영채는 손을 들어 동의서에 사인했습니다. 오늘은 내 이름으로 동의합니다. 박수가 길게 이어졌는데요. 박수 소리 사이로 일부 직원의 낮은 훼손성 댓글 알람도 울렸습니다. 익명 계정의 조롱이었지만 정원은 덮지 않았습니다. 의견 감사합니다. 내일부터는 실명으로 부탁드릴게요. 이름으로 일하시니까요. 그 한 줄이 더 긴 박수로 돌아왔습니다. 바로 그 시간 검찰은 더 크라운 캐피털과 건양 일부 시설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구 실장은 이건 과하다며 항의했지만 황 실장은 예상보다 빨리 협조로 돌아섰습니다. 제가 아는 범위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구 실장의 표정이 그제야 흐트러졌고 공난숙은 변호사를 바라봤습니다. 누가 먼저 나를 버렸나라는 말 대신 누가 먼저 살 길을 택했나로 바뀔 순간이었거든요. 난숙은 눈을 감았다 뜨며 짧게 결론 냈습니다. 내가 나를 지킨다. 이 말은 보통 관계의 끝을 뜻합니다. 저녁 6시 사내 게시판에 공지 하나가 올라왔습니다. 제작 윤리 가이드라인 전사 적용. 서명이 2개였는데요. 패션 본부장 차정원과 디자이너 주영채. 두 이름이 같은 줄에 붙자 반응이 갈렸습니다. 진짜로 같이 가겠다는 뜻이냐는 냉소와 이제부터 시작이냐는 기대가 섞였는데요. 그 틈에 진세훈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결과는 숫자로, 과정은 이름으로. 과장되지 않은 한 줄이 공지를 마감했고
산의 공기의 방향이 아주 조금 바뀌었습니다. 누군가의 편이 아니라 원칙의 편을 고르는 흐름으로요. 밤, 한혜라는 드레스룸 문을 닫고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연락처 태석 옆에 새 메모를 달았는데요. 가정과 회사 분리 대외 발언 금지 증거 관련 간섭 금지. 자신에게도 메모를 달았습니다. 정원에게 감정으로 개입 금지. 요청 시에만 조언. 적어놓고 보니 씁쓸했지만 그 씁쓸함을 견디는 것도 책임이더라고요. 한혜라는 마지막으로 윤비서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내일 오전 법률팀과 면담. 내부 고발자 보호 프로토콜 검토. 윤비서는 잠깐 머뭇거리다 부회장님, 그렇게까지 하실 건가요? 라고 물었고 혜라는 짧게 답했습니다. 내가 망쳐서 여기까지 왔어요. 이제는 내가 지켜야죠. 그 무렵 차기범과 조미향은 재심 청구서 초안을 다듬고 있었습니다. 미향은 문장을 다시 읽고 한 단어씩 손봤습니다. 과장한 말 빼요. 우리가 한 만큼만 적어요. 기범은 연필을 꽉 잡았다가 놓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요. 끝까지 같이 써줘서요. 미향은 웃었습니다. 같이 안 하면 우리 집 삐걱인다니까요. 마지막으로 주하늘과 진세미의 밤. 하늘은 증거봉투를 정리하다가 문득 말했습니다. 세미 씨, 나 무서울 때가 있어요. 기록이 사람을 덮을까봐. 세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람이 기록을 덮어야죠. 우리가 본 걸 적었잖아요. 누가 시킨 게 아니라. 하늘은 그 말에 고개를 들었고 짧게 웃었습니다. 그럼 내일은요? 조금 덜 무서울 것 같아요. 세미도 웃었습니다. 덜 무서운 게 용기예요. 그날 자정, 알림이 하나 더 떴습니다. 내일 오전 9시, 구실장 긴급 소환. 공난숙의 휴대폰에 같은 알림이 울렸고 난숙은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이름을 천천히 불러봤습니다. 공난숙. 한 번, 두 번. 세 번째에야 목소리가 흔들리지 않더라고요. 그 흔들림이 멈추자 난숙은 핸드폰을 내려놓고 불을 껐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문장의 형태가 또렷했습니다. 내가 만든 거짓말을 내가 끝낼 수 있을까? 아침이 오면 각자의 이름이 또 한 번 시험대에 오를 겁니다. 정원은 원칙으로, 영채는 동의로, 혜라는 고백으로, 세훈은 선언으로, 하늘은 기록으로, 세미는 기다림으로, 기범과 미향은 상식으로요. 그리고 공난숙과 진태석은 선택으로요. 마지막 질문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이제 누구의 이름이 문을 열까요? 문은 곧 열릴 텐데요. 문턱을 먼저 넘는 사람의 발걸음이 이 싸움의 다음 주인이 될 겁니다.